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선 김인사 드리겠습니다. 흉노족, 훈족, 중국 사서에도 나와 있어요. 역사 기록. 훈족은 흉노의 별종이다. 한 뿌리다. 나와 있어요. 이 훈족이 그러니까 와 밀려오니까 게르만족도 야, 저 뭐야? 우리보다 더 무식한 놈들이 온다.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로마 땅을 밀고 들어온 거예요. 로마 개판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게르만족들이 밀려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로마가 야 게르만족이 밀려 들어온 이 서쪽 땅 야 포기하고 날씨 좋고 올리브 많이 나고 포도주 많이 나는 저쪽 발칸반도 쪽으로 이사가자 해서 서유럽을 포기하고 동쪽으로 이사간 것이 동서로마 분열이지 않습니까? 서로마는 그래서 나중에 그냥 망해요. 망해. 그래서 이제 게르만족의 땅이 되는데 결국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비 효과란 게. 그러니까 유비관우 장비의 좀 오바일 수도 있는데 유비관우 장비의 삼국지의 영향으로 위나라가 승리를 하고 위나라에 의해서 진나라가 등장을 하고 진나라가 망하면서 이 오랑캐들이 북쪽 이 파티를 하면서 결국에는 선비족이 북부 중국을 통일하고 원래 있던 터줏대 감인 흉노족을 밀어내면서 흉노가 계속 서쪽으로 이동해서 결국에는 로마를 망하게 만들었다. 맞는 말이에요. 게르만 민족 대이동 때문에 서로마가 망했는데 왜 게르만족이 밀려왔냐? 흉노족이 밀려와가지고. 자, 이 훈족이요. 계속 서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남쪽 보니까 뭔가 또 땅이 있어. 저기 어디야? 굽타입니다. 굽타! 남쪽도 우리가 공격한다! 그래가지고 이동을 하던 훈족이 남쪽으로 방향 틀어가지고 굽타를 공격을 해요. 서기 550년 훈족에 의해서 굽타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훈족이 여러 부족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인도 대륙으로 들어왔던 훈족이 딱 보니까 날씨 따뜻하고 괜찮거든. 야, 괜찮다 여기. 사막에서만 살다가 여기서 보니까 완전 파라다이스인데? 야, 그냥 우리 사촌들은 유럽으로 간다고 하는데 우린 여기서 정착할까? 야, 우리 여기서 카레 먹으면서 잘 지내보자. 오케이 콜? 정착을 해요. 정착을 하려고 하는데 훈족이 지금 북부 인도에서 하려고 하는데 인도의 영원한 라이벌인 바로 옆 나라 페르시아가 지금의 이란이죠. 딱 보니까 야, 저 굽타 왕조가 잘 나가다가 저기 뭐 중국 북부에서 내려온 애들아 의해서 지금 박살이 나고 망했는데 또 난장판 됐다야. 그 말은 저기는 먼저 먹는 애가 찌뽕하는 애가 주인이란 말이네. 야, 저기 저 중국 북부에서 온 무슨 뭐라고 했어? 훈족? 뭐 흉노라고 하는 훈족? 걔네들이 저기 땅 먹기 전에 찌뽕하기 전에 우리 이란 페르시아가 가가지고 우리가 먹자. 북부 인도 가자 해서 참 이란군 페르시아군이 또 쳐들어와요. 훈족은 참 재수가 없었어 진짜. 훈족이 자기가 멸망시킨 굽타 왕국 그 땅에 훈족의 나라를 세우기도 전에 멸망을 해버려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게 한 서기 567년경인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인도 역사는 뭐의 반복이다? 수많은 조그만 나라로 쪼개졌다가 다시 합체했다가 다시 쪼개졌다가 다시 합체했다가 이걸 반복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훈족이 들어와서 박살낸 거를 이란군이 와서 또 박살내버렸으니 이 땅이 또 제대로 됐겠습니까? 또 여러 개의 나라로 쪼개져가지고 이른바 인도의 춘추 전국 시대에 들어가요. 수많은 나라들이 생겨요. 이거 절대 이때 이 나라 이름 외우려고 시도도 하지 마세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개판이 된 쪼개진 인도. 그럼 결국에는 또 누군가 통일을 시켜주겠죠. 누가 통일을 시켜줬을까요? 이런 인도 개판을 정리해준 건 바로 이슬람교였어요. 이슬람. 십자군 전쟁할 때 제가 또 설명드렸는데
굽타 왕조가 망한 게 550년이잖아요. 서기. 그리고 이란이 쳐들어온 것이 대략 서기 567년이고 이때는 이슬람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퀴즈. 또 딴딴딴딴딴딴딴 없었죠. 이슬람교는 그 예언자 모하메드가 서기 622년에 종교를 만듭니다. 이슬람교라고. 그 이전엔 이슬람교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622년. 근데 기억나시죠? 이 622년에 모하메드가 만든 이슬람교가 불과 100년 안에 거의 전 세계로 퍼진 거. 중동, 물론 당연히 북아프리카, 심지어 스페인까지. 이슬람교가 스페인 반도, 지금 그 포르투갈과 스페인에 들어간 것이 서기 71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모하메드가 이슬람교를 만든 지 100년도 안 돼가지고 이게 북아프리카를 거쳐가지고 스페인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 힘은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무력으로는 절대 이게 불가능해요. 뭐였나? 기억나시죠? 세금. 자, 여러분, 정복당한 여러분들. 자, 우리 이슬람 왕국에게 세금만 내시면 우린 죽이지 않습니다. 진짜요? 아니, 예전에 로마 시대 때는 정복하면 다 죽였는데 돈만 내면 안 죽인다고요? 아이고, 우리 세금 걷으면 우리가 좋지. 왜 우리가 여러분들을 죽이면 우리는 세금 거둘 데가 없었습니까? 세금만 내시면 원래 살던 대로 잘 사십시오. 게다가 뭐요? 이건 뭐 그냥 살짝 알려드리는 건데 이슬람교로 개종을 하시면요 세금 안 내셔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이슬람교로 막 개종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슬람교로 개종하면 세금 안 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슬람 왕국이 세금이 안 들어오니까 이거 뭔가 좀 다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지금부터는 이교도 여러분들 이슬람교로 개종 금지입니다. 세금 우리가 걷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슬람교는 굉장히 포용적인 종교였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IS 등등등은 이슬람교를 잘못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계신 거예요. 이슬람교는 코란 보면요 굉장히 포용의 종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프트 파워 때문에 진짜 빠른 속도로 이슬람교가 전 세계로 퍼진 거예요. 그런데 불과 100년도 안 돼가지고 스페인까지 들어간 이슬람교가 바로 옆에 있는 인도는 못 들어간 거야. 제가 여러분께 왜 반말할까요? 왜? Why? 이슬람 세력은 전 세계를 다 지배하는 상황 하에서도 인도에 못 들어왔을까? 당연하죠. 히말라야 산맥을 어떻게 넘어요?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인도는 지리상으로 봤을 때는 거대한 섬이었어요. 외부 세계와 거의 교류가 없었어요. 왜냐? 히말라야 산맥은 당연하고, 자, 봅시다. 지도를 보시면은, 인도 위쪽 보면은요, 인도의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이 히말라야 산맥이에요. 그런 다음에 인도의 왼쪽 위에 있는 것은 힌두쿠시 산맥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약간 시읒자 모양으로 인도를 감싸고 있어요. 지붕같이 인도를. 못 넘어요. 히말라야 산맥을 어떻게 넘습니까? 이슬람이 여러 번 시도했어요. 산맥 한번 넘어보려고요. 300년 동안. 야, 가자! 우리 이제 인도 땅으로! 저 K2라는 봉우리를 어떻게 넘습니까? 다음에 넘자. 100년 후에 가자 인도로. 에베레스트를 어떻게 넘습니까? 다음에 넘자. 이런 식으로 300년 동안 이슬람으로부터 안전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서기 997년, 그러니까 모하메드가 이슬람교를 만든 300년 후죠. 드디어 이슬람 세력이 산맥을 넘어요. 와우. 여기가 바로 인디아구만. 하하하. 처음으로 산맥을 넘어서 들어온 이슬람 세력이 누구였냐면 가즈나 왕국이라는 나라요.
가즈나 왕국인데 어디가 근거지였냐면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와, 아프가니스탄 요번에 그 외신 보니까 여학생들 대학 출입 금지를 시켰더군요. 그러니까 여학생 입학 금지가 아니라 못 들어오는 거. 그게 그거지. 야, 어떻게 가려고 진짜. 하여간 지금 아프가니스탄 땅에 있었던 이슬람 왕국 이름이 가즈나 왕국인데 누구였냐면은 돌궐족이었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튀르키예 편할 때 돌궐족이 왜 어떻게 해서 이슬람 종교를 받아들였는지 기억이 안 나십니까? 이야. 다음에 튀르키예 편 한 번 더 해야 되겠네. 지금도 튀르키예 이젠 입에 좀 붙는 것 같아요. 평생을 터키 하다가 최근에 와서 튀르키예 하니까 참 입에 안 붙었는데 이제 붙었어. 튀르키예 구터키는 지금 터키 공화국이요. 건국 연도를 서기 552년이다 라고 자기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퀴즈.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서기 552년이 뚜뚜뚜뚜뚜뚜뚜. 지금 몽골 초원 북쪽에 돌궐족이 튀르크족이죠. 돌궐족이 처음으로 나라를 돌궐 제국이라는 걸 만든 해가 552년이었다. 그래가지고 그 돌궐국이라는 거를 국가를 만든 그 해를 터키의 건국 연도로 터키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 즉 자기는 돌궐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돌궐이 몽골 초원에서 돌궐 제국을 만든 다음에 당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저 위에 또 뭐가 또 생겼냐. 유목민족이 양이나 키우고 잘 있지. 무슨 치기들이 나라를 만들어. 가서 좀 혼 좀 내고 와라 야 얘들아. 그래서 당나라에 쫓겨가지고 서쪽으로 도망을 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돌궐족이 쫓겨감에도 불구하고 당나라는 야 쟤들 가서 좀 잡아와라 야. 뭐 도망가냐. 그래가지고 당나라가 군대까지 파견해가지고 가뜩이나 도망가는 불쌍한 돌궐족을 다 죽이고 박살내고 다 약탈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 선봉에 섰던 사람이 매일 선지국을 드셨던 고선지 장군. 선지국을 먹었다는 건 농담이고 고구려 유민 출신 당나라 장수 고선지 장군이 지금의 우즈베키스탄까지 쫓아가가지고 전투를 벌인 끝에 결국 졌잖아요. 고선지가. 그래서 쫓겨온 그 전투 기억나세요? 탈라스 전투라고. 서기 751년. 하여간 이렇게 당나라가 정말 잔인하게 이렇게 돌궐족 야 우리 좀 도망가기 좀 놔둬. 당나라 너희네 중국 땅에서 잘 살면 되잖아. 가긴 어딜 가. 여기 돌아와 당나라로 돌아와. 격분하죠 당연히요. 돌궐이 마침 그때 그러니까 이 돌궐족도 이 당나라와 한번 싸워보고 싶은데 힘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마침 그때 중동 지역에서 새로운 막강한 세력으로 크고 있던 이슬람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 좀 도와달라고. 당나라 좀 작살내기 좀 도와달라. 이슬람은 쿨하게 도와준다고 해요. 딴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우리가 도와주면은 돌궐족 너희들 이슬람교를 개종하시는 거 어떠세요? 콜 해서 돌궐족들이 그때부터 중앙아시아로 진출한 돌궐족들이 다 이슬람교를 받아들였다라고 튀르키예 역사할 때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돌궐족들이 튀르크족들이 다 이슬람으로 개종을 해요. 당연히 지금 다시 인도사로 돌아와가지고 지금의 아프가니스탄에 정착을 한 돌궐 이 세운 나라가 가즈나. 당연히 이슬람을 믿는 나라였겠죠. 돌궐족이에요. 근데 돌궐족들이 더 이슬람교를 진심을 담아서 믿었어요. 정말 큰 도움을 준 종교니까. 근데 이 가즈나 왕국이 딱 봤을 때, 야, 우리 저기 산맥 너머에 있는 인도란 나라 말이야. 거긴 뭐 믿냐? 힌두교라는
종교를 믿는데요. 힌두교? 거기는 신이 누구냐? 모르겠는데요. 몰라? 신이 없어? 신이 3억 3천만 명이나 돼가지고 뭐? 이단이다. 우상숭배다. 그렇죠. 이 지구상에 있는 유일신을 믿는 종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이슬람교 등등등 입장에서 봤을 때는 3억 3천 명이라는 신, 이거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입장에서 우리가 가서 다 박살내야 되겠다라고 가즈나가 생각을 합니다. 돌골족, 지금의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 돌골족이 세운 나라 가즈나 아니에요. 뭐 신이 3억 3천? 야, 알라의 이름으로 가서 박살내자. 그래서 알라 신의 이름으로 판콜 A 챙겼냐? 컨택 600이랑 추워라. 넘어서 인도 땅에 들어옵니다.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이게 뭡니까 진짜. 그러니까 일단은 이슬람 교도들이 봤을 때 지금 신들 조각상 있죠. 신들 그림 있지요. 코끼리도 돌로 만들어서 신으로 모시지요. 쥐새끼도 있지요. 사방이 다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 박살내자 라고 선언합니다. 저기 보이는가? 이슬람교에서는요, 신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든지 아니면 형상, 석상 이런 거를 절대 만들면 안 돼요. 그건 우상숭배라고 해서 신을 상징하는 그 어떤 것도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이슬람교 사원인 모스크 있잖아요.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스크는 저기 이태원에 가시면요, 이태원 소방서 위쪽에 보면은 그 이슬람 사원 모스크가 있거든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괜찮아요. 가시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도 이제 가끔씩 이제 할랄 소고기를 사 먹으러 거기 가거든요. 그 바로 밑에 정육점이 있는데, 그 이슬람 교도들은 할랄식으로 도축한 음식, 할랄식으로 만든 음식만 먹어요. 당연히 돼지고기는 입도 안 대고. 나름 맛있어요. 그래서 그 이태원 이슬람 모스크 바로 밑에 보면은 그 할랄로 도축을 한 소고기 파는 데가 있는데, 정육점이요. 진짜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한우 투뿔 명함도 못 내밀어. 선킴 한번 믿어봐. 그래서 가신 김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이슬람 모스크 들어가 보시면 딱 봐도 빈살만이에요. 모하마드 빈살만. 2조 달러의 재산. 그 아저씨가 얘기하실 거예요.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이리 오십시오. 제가 이슬람교 교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릴 테니까 따라오세요. 괜찮아요. 빈살만이 우리말을 해요. 너무 유창하게. 한국 온 지 25년 됐었대요. 그래서 설명 투어 이렇게 시켜드려요. 뭐 여기가 뭐고 이슬람교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중동 안 가고 이슬람교에 대해서 이렇게 친근하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돈 안 들이고 어디 있겠습니까? 하여간 아무것도 없어요. 우상숭배다 보니까. 특히 이슬람교를 창시한 모하메드의 얼굴을 절대 그리면 안 돼요. 그래서 모하메드를 상징한 이 그림을 그리더라고 하더라도 항상 모하메드 그림에는 얼굴에 천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얼굴을 그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하여간 지금 보니까 사방에 막 석상이고 코끼리상이고 3억 3천 개 석상들 다 박살내라. 997년에 드디어 산맥 넘어서 인도를 침공한 이슬람 돌궐. 힌두교만 박살낸 게 아니라 당시 간다라 미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리스식으로 만든 부처님 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석가모니 상도 다 박살내버려요. 다 박살내요. 요게 약간 차이가 뭐냐면 집 이슬람교도들이 가즈나가 인도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른 종교들도 많이 인도 땅에 들어왔어요. 들어온 다음에 뭐 하냐면은
그 전에 말씀드렸던 뭐 이 흉노족 등등등등등 훈족이요. 다들 힌두교화가 됐어요. 인도에서 살기 위해서. 뭐 교리가 딱히 뭐 나쁜 것도 없고 내가 믿는 신도 그냥 힌두교 신이라고 퉁쳐버리면 되니까 그래 오늘부터 나 그냥 힌두교 신자할래 이랬는데 이슬람은 절대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다 박살낸 다음에 이 땅에 이슬람을 심어놔야 되겠다 해요. 그래서 997년에 가즈나 돌골족들이 인도 땅에 들어와가지고 무려 1000년 동안 인도에서는 지금도 힌두교와 이슬람교 갈등이 현재도 진행 중이에요. 결국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 힌두교와 이슬람교 물과 기름같이 안 섞여요. 1000년 동안 인도 땅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같은 땅에서 겸상해서 못 살겠다 해서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뭐로? 인도와 파키스탄으로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파키스탄이 왜 또 방글라데시로 분열이 됐는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인도에 정착을 한 이슬람은 다른 이슬람과 좀 달라요. 달라. 그러니까 지금 다른 이슬람 국가들 뭐 탈레반이든지 아니면 이란 이란 참 지금 그 히잡 안 쓴다고 해가지고 그 이 무지막지한 지금 폭력 사태 등등등 이런 이란과 페르시아에 있는 이슬람과 현재 있는 그 인도의 이슬람은 좀 달라요. 설명드릴게요. 가즈나 왕국이 997년에 이제 인도에 들어가가지고 이슬람 씨앗을 뿌린 이후에 정착은 했는데 처음에는 과격했어요. 우상들을 다 파괴하라! 다 부숴! 했는데 다 부수기엔 너무 많아요. 힌두교 사원과 석상들이. 오늘 몇 개 부쉈나? 오늘 2000개 부쉈습니다. 아직 부숴야 될 것이 3억 3천 몇 개가 더 남았습니다. 그래? 이거 언제 다 부수냐? 자기들도 현실적으로 깨달았어. 다 박살내기에는 힌두교 사원과 석상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놔두자로 퉁쳐버려요. 지금도 여러분들 인도 여행 가시면은 뭐 뉴델리 수도뿐만 아니라 보면은 그 이슬람 유적들은 당연히 있고 힌두교 유적들도 상당히 많은데 정말 부수다가 만 흔적이 있어요. 부수다가 아이고 팔 아프다. 여기까지 하자. 인도 패키지 투어 가시면은 그 가이드가 다 설명해 줄 거예요. 여기까지 박살내다가 손이 아팠는지 여기서 스탑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멀쩡하죠. 구경합시다. 인도 땅에 처음 들어온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과격했는데 원칙주의자 다 때려부수는 것도 한계가 있죠. 아직 신에게는 아직도 때려부숴야 할 힌두교 사원이 3억 2천만 개가 더 남았습니다. 그냥 여기서 스탑하자야. 그래서 약간 공존을 하는 걸로 결정을 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구수, 머릿수가 현재 같은 경우에도 인도 힌두교 수는 거의 10억이 넘는데 파키스탄에 있는 그 이슬람 이 신자 국민들이죠. 1억 5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억 5천이 어떻게 10억을 다스려요. 이 초기엔 더 심했겠죠. 그러니까 극소수의 이슬람이 저 수많은 그 힌두교도들을 다 뭐 학살한다든지 죽일 수 없으니까 일단은 공존하자가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중동에 있는 이슬람과 현재 인도에 있는 이슬람의 차이가 뭐냐? 맞춰보세요. 뭘 것 같습니까? 이슬람은요, 알라 신 앞에 누구나 다 평등하다예요. 지금도. 더 잘난 놈, 더 못한 놈 없고 누구나 다 평등하다가 이슬람 교리입니다. 하지만 인도에 들어간 현재 지금 인도 땅에서 정착을 한 이슬람 교도들은 카스트를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인도화가 된 거예요. 참 이게 모순이에요, 이게. 원래 알라 앞에는 밑에 사람 다 평등하다는데 계급을 인정해버리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도에 현재 있는 현재 인도에도 이슬람 교도들 많아요. 그러니까 뉴델리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물론 그 약간 하층민 취급을 받아요. 뉴델리 가면은 정말 잘 사는 동네 가면 청담동 압구정동보다 더 화려해요. 와우, 구찌, 페라가모, 와우, 팔찌 등등등. 여기가 청담동이야 갤러리아 백화점이야 뭐야? 와, 대박. 인데 차 타고 가다 보면은 왠지 어둡고 사람들이 주눅 들어 있고 못 사는 동네 같은 동네가 나와요. 거기가 이제 이슬람 교도들이 이제 사는 이제 그 이슬람 타운이거든요. 약간 못 살아요. 그리고 그 소 도축들을 다 거기서 해요. 아니, 힌두교도들 소 안 먹는 거 아니에요? 아, 다 먹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은 철저하게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못 먹어. 코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 힌두교도들은 소를 신으로 생각하죠. 근데 알게 모르게 먹어요. 그래서 누구는 이런 말 하더군요. 소고기 카레는 못생긴 썬킹과 같이 어폐가 있다. 인도인들은 소를 안 먹는데 어떻게 카레에 소고기가 들어가나. 다 먹어요. 특히 이슬람 교도들은 다 카레에 소고기 넣어 먹어요. 근데 직접적으로 죽일 수는 없으니까 힌두교도들이 소를. 그래서 저기 무슬림 타운 이슬람 교도들이 자기네 마을에서 다 도축을 해줘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예요. 인도의 이슬람 교도들은 인도인입니다. 아랍인과 페르시아인이 아니에요. 똑같은 인도인들인데 얘는 힌두교를 믿고 얘는 이슬람을 믿는다. 이 차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참 아직까지 싸우고 있다니까요. 인도 현재 내에서도 이슬람을 포용해야 된다, 아니다, 포용하면 안 된다, 이 두 파가 나눠져 있는데 나중에 그 인도에서 파키스탄 분리될 때 그때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엄청나게 서로 치고받고 많이 죽였어요. 피를 흘렸어. 그러니까 다시 뭉쳐지지가 않아요. 간디 있잖아요. 이거 인도 비폭력주의 간디 같은 경우에는 힌두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을 적극적으로 포용하자주의였거든요. 우리가 같은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종교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차별해야 됩니까? 이슬람 교도들도 우리가 같은 인도인으로서 우리가 포용합시다. 탕탕탕탕! 암살당했지 않습니까? 같은 힌두교도가 죽였어요. 간디를요. 아니, 지금 간디 정신 나갔어 지금? 이슬람을 우리가 포용하자고? 넌 가만 놔둘 수가 없어. 죽어! 그래서 같은 힌두교도가 간디를 죽인 겁니다. 하여간 다시 그때는 간디 얘기할 때 다시 말씀드리고 다시 997년에 산맥 넘어서 지금 인도 땅에 처음으로 들어왔던 이슬람 세력 가즈나 다시 한번 돌아와 볼게요. 가즈나는요, 인도 정벌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냥 힌두교 사원 다 박살내고 약탈하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다 박살낸 다음에 인도에 정착한 게 아니라 다시 자기들의 근거지인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 가즈나가 한참 인도 털이를 하고 있을 때, 인도 약탈을 하고 인도 힌두교 사원 박살내고 있을 때 또 다른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이 가즈나가 망해요. 누구 했냐? 셀주크 투르크라고 기억나세요? 한번 들어본 것 같아요. 튀르키의 역사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당나라에 의해서 쫓겨가던 수많은 돌궐족이라고 해서 한 부족이 아니라 여러 부족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잘 싸우는 전사부족, 이 셀주크란 사람이 만든 셀주크 투르크였잖아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다른 돌궐족들이 셀주크가 세운 셀주크 투르크족으로 뭉쳤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기 가면 우리 안 죽을 것 같아. 싸움 잘하니까. 셀주크 투르크는요, 기본적으로 전투를 하는 민족이다 보니까 같은 돌궐족이라고 하더라도 가만 안 놔뒀어요. 자기한테 덤비면은. 가즈나가 덤볐거든요. 자기한테 안 붙고
우리한테 안 붙어? 그러면 너 죽어. 세계 최강은 좀 그렇고 하여간 전사들, 이 뛰어난 전사들 셀주크 투르크와 전쟁을 한 가즈나 박살이 나요. 싹싹 비렸겠죠. 같은 돌궐족인데 한 번만 봐주십시오. 봐주긴 멀삐 봐줘. 그래서 같은 셀주크 투르크 돌궐족이죠. A에서 가즈나는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셀주크는 또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